안녕하세요. PM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내용은 데이터 기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를 1주차에 했죠. 문제 정의한 거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부터 많은 레이아웃이 변경되며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읽으실 수 있도록 분량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읽어주시면 되고, 기초 개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들은 깊게 설명하지 않고 최대한 제가 만든 지침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꼭 제가 만든 지침에 AI 프로젝트에서 여쭤봐 주시고, 이렇게 꼭 시간 내서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적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프롬프트 또한 맨 밑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든 양식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다 만들어 두었고요. 이대로 만들면은 여러분이 과제가 한 번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예시대로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더 시간을 써서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을 하고 본인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워크북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과제를 하면서 본인이 만든 아이디어를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셔서 구체화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획산출물에 대해서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차에는 시장 경쟁사 리서치와 사용자 여정 지도, 그리고 페르소나, 그 마지막 인사이트 리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트 리포트는 저희가 방금 말했던 세 개의 기획 산출물을 하나로 합쳐서 어떤 인사이트가 나왔냐를 리포트 형식으로 적는 건데요. 여러분이 실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인사이트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시장 조사나 여정지도, 페르소나, 그리고 실제 유저 테스트, 유저 인터뷰와 같이 유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도메인 분야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프로덕트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기획의 바탕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해당 주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기획 산출물마다 왜 필요한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론은 제가 담는다고 담아봤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담았고요.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직접 기획 산출물을 만들어 보시는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기스도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론을 다룰 수 있도록 핵심 심화를 이론으로 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실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론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계속 경험만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점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기획 산출물을 겪어보시면서 PM 보기라는 게 있어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기획물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고, 실제 산업에 10년, 2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을 삼아서 활용하고 계신지, 어떤 특장점이 따로 있는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고자 하니까 다음 퀴즈에도 관심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사 리서치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외부 자료 중심. 당연하죠. 리서치이기 때문에 외부 자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비교표, 포지셔닝 맵, 한 줄 차별화 결론. 제가 많이 기획 산출물을 보시게 되면 짧게 짧게 적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간략하게 적어야 하는 이유는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로 관련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것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그리고 한두 문장 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여정 지도입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여정을 떠나는지,
자료까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선택 기준 간단한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제로는 실제로 모든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 자, 과제를 통해 만드시고 이 선택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충족한다. 자, 과제에서 시장 경쟁사 리서치를 만들었는데 사용성 후기점 정선 근거도 함께 수집하고 있다 하면 이제 체크해서 모든 체크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직접 구체화해 주시면서 AI와 함께 기획 산출물을 만들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넣어둔 것이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시작해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료를, 산출물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단계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들도 여러분이 한 번씩 읽으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서 템플릿도 제가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문서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 명료하게 적을 수 있도록 제가 간략화해 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 어떤 걸 내가 표현하고 싶은가를 찾아 나서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고요. 이렇게 페르소나까지, 인사이트 리포트까지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위 1부터 4 문서 요약을 묶은 한 페이지 요약본 한 장인데요. 이걸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서 배포까지, 게시까지 걸어놓는 과제 제출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쟁사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찾아보는 동안 콜아웃 샵 3개,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게 경쟁사, 시장, 리서치, 구분선, 페이지, 자세히 보기, 구분선 주시고 아이콘 추가, 핀 해서 나온 정보는 여기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자, 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서비스고 데이트 코스 만들기보다 기록 중심이네요. 그래서 해당 경쟁사가 아니고요. 그 러브 마찬가지로 해외며 기억 서비스네요. 이러면은 기억 관련, 그리고 저장, 뭔가 이상하죠? 맞춤형 데이트 코스 제작 서비스라고 했는데, 음, 이런 식으로. 해외 서비스인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면 대부분은 국내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부터 공략을 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야 되고, 혹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그렇게 완전 많이 비슷한 서비스가 없어야 해요.
투자를 받기 더 좋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찾아보던가 국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해외 서비스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커플 대상 기록 서비스인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고, 그리고 본인 찾는 게 저희가 찾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렇게 명시해주면은 매우 잘 찾아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긁어서 가져와 주고요. 이러면 이렇게 근거 자료까지 링크를 잘 걸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읽어봐야겠죠? 읽기 좋게 살짝 늘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좌우에 여백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끄는 기능은 오른쪽 위에 점점점을 누른 후에 전체 너비 하고도, 만약에 좀 더 확보를 하고 싶다,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고 싶으시면 작은 텍스트까지 켜주시면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며. 데이트팝 유명하죠. 그리고 완벽한 하루도 유명합니다. 여긴 AI까지 도입된 서비스고요.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점별로 띄워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획 산출물을 만드시다가 가끔 원론적인 부분이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론적인 부분은 브런치보다는 학교 도서관에 보시면 PM복이라는 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좀 웬만하면 7판 추천드리고요. 8판부터는 최신판이긴 한데, 원론적인 부분보다는 상황마다 어떤 방법론이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획 산출물을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 공략집 느낌이라 원론적인 부분을 배울 땐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8판이 이번에 나온 건데 새롭게 개정되었다 보니까 아직 안정된 내용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혹은 3년, 4년은 기다리셔야지 이제 정말 안정화된 최종 버전이 나올 거라서, 네,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림 분석, 공략집이 궁금하시면 림 분석이란 책이 있는데 그거 추천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 그럼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쟁사 리서치표 이렇게 넣어서 출처에 대해서 링크도 달아줘. 링크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플레이스토어 당연히 그냥 검색하고 들어가면 있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 넣어도 괜찮지 않나?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니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는 제출용.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출처까지 다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용성, 후기처럼 정성 근거도 함께 수집합니까? 자, 정성이
뭐였죠? 정성적인 평가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별점 몇 개를 받았다가 아닌 정확하게 후기,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글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게 정성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정성적인 자료고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좀 많네요. 이게 함께 하는가 확인해 봅시다. 제출하는 건 이렇게 간단한 표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출물은 되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게 만든 산출물을 제출해 주세요. 위에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적힌 내용은 원하시는 분들이 읽는 겁니다. DLTR이라고 TLDR이라고 간략화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자, 내용이 길고 읽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간략화돼서 알려주겠다. 궁금하면 이제 이걸 참고해라 식으로 참조 자세히 보기 페이지로 걸어놓는 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 인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인데 여기서 미정인 부분이 있어요. 일정상에서 자 일정상 미정인 부분 자 미정은 아직 정하지 못함 이거를 표현하는 비즈니스 영어 영단어가 있거든. TBD라고. 이건 맞을 거예요. 네, 맞네요. TBD라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코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가져다 놓으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나 라는 식으로 의미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획만 수립해놓고 어느 일정을 진행하는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아니면 추가 논의사항이 필요하면은 TBD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TBD와 TLDR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까지 나왔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선택 기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블로그 글을 정성평가 글이라고 보고 있죠? 데일리팝 기사도 기사는 글로 써졌기 때문에 정성 근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블로그 글은 정성 근거가 될 수 있구나. 앱스토어 리뷰는 정성 근거가 될 수 있구나. 정량 근거는 평점, 다운로드 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런 편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실력이 늘었다. 나는 처음이 아니고 정성 근거와 정량 근거에 대해서 구분과 판단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겠죠? 정량 근거와 정성 근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질문을 제가 좋은 질문을 한 게 아니어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질문했다는 점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질문 같은 걸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 답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라 이 점 항상 인지 부탁드립니다. 자, 블로그 글의 개수를 정량 근거로서 보면 맞죠? 블로그 글이 많다는 건 관심도와 정보 확산의 정도가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이 수천 개라면 많은 사용자들이 입장에서 경험 공유가 되고 있다. 또 맞죠? 글이 적다면 반대 상황이다. 또 당연한 말이죠. 실무 적용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면 게시글 8,000건. 근데 이 8,000건이라는 게 할루네이션이라는 게 적용돼가지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할루네이션이라는 게 거짓된 정보를 진실처럼 말하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침 사항에 추가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고 있긴 한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90% 이상 할루네이션을 검토하고 할루네이션의 요소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줄 수 있게끔 계속 튜닝 중이라 되면은 바로 카카오톡 공지방에 공유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할루네이션까지 거짓된 정보까지 걸러내지 못하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면서 교내 파트장 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쭉쭉쭉 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질문 했으니까 끄는데 이제 개인 정밀도 개인에게 잘 맞춰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원하는 데이트 코스를 제공을 해줬다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이걸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해줬냐 못해줬냐의 케이스를 쌓기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를 KPI 설계까지 이어가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 곱하기 2 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경쟁사들보다 이 두 가지는 더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X축과 Y축으로 설계된 부분을 다른 경쟁사보다 잘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잘 가져갔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겠다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표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 설계가 잘 생각나지 않으신 분은 그냥 편하게 빠르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에 대해서 KPI 지표를 설계해줘. 이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해야 되는 점은 할루네이션, 거짓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리고 AI를 통해서 질문하는 방법,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방법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플로우를 거쳐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기수는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므로 강의를 꼭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방향,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KPI, 이 3개를 잡아줬는데 굳이 3개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입력 변수 반영률 사용자가 취향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취향의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리고 그 취향을 바탕으로 데이트 코스를 검색했을 때 얼마나 반영해줬냐 장소가 많으면 거의 100%겠죠. 원하는 데이트 코스 취향 키워드만 들어있는 애들을 소개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음으로 추천의 다양성 점수. 머리가 아픕니다. 자, 추천의 다양성. 다양성은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나 그런 게 아닌 점수를 매긴다. 이거는 많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UMC 이번 데모데이 프로젝트에서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무겁고 기준 설계하는데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또 기능을 설계하다 보면 몇몇 가지가 수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복잡한 설계를 갈아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 높은 기능이다, 지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 피드백 적합도,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어떤 대상을 할지,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해당 문제를 겪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도 정해야 되고요. 어떤 피드백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적합한지,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행 가능성인데요. 예약 가능률, 뭔가 좀 애매하죠. 저희 나라에서 예약을 한다 하면은, 전화로 예약하면은 될 확률이 거의 높죠. 그래서 안 되는 확률을 엣지 케이스로 둘 만큼 적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 가능성, 실행 완료율과 실행 실패율은 똑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좋고요. 이 동선 효율성 검수도 MVP 모델에서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MVP 모델에서는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기능을 잘 이용하는가, 정말 고객들이 원하던 기능인가를 시험하는 거지, 이렇게 좀 더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의 설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력을 여기에 갈아 넣기에는 다른 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건 약간 우선순위가 가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우리 서비스까지 세 개를 시뮬레이션 해주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못 만들죠. 챗 GPT는 이런 거 못 만듭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 재미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요. X축과 Y축, 그리고 포지셔닝을 보니까 개인화 중간 이상, 실행력은 부족. 여기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얘는 낮음, 좌측 상단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이걸 확인해서 여러분이 피그마에서 한번 쓱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좋은 시각화 자료는, 자, 데이트 팝 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금을 걸어줘야 돼요. 이게 활성화된 거거든요. 이거를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난리가 쳐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고정을 걸게 되면 비율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트 팝, 그 다음 완벽한 하루.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 서비스 자 보면 40, 62, 62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텍스트로 여기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으로 적고 여러분이 발표할 때 이거를 어필해야겠죠. 개인화도 높고 실행도 가능한 최적의 포지션이다. 실행이 높다가 왜 나왔냐면 아까 저희 데이트팝 후기를 봤었죠. 거기서 되게 예약이 실제로 안 됐다. 그리고 제휴가 끝났는데 계속 맺은 줄 알고 돈 주고 사러 갔는데 거기서 안 해줬다. 데이트팝과 계약이 끝난 상태. 그리고 구매한 건 사용 못하니 환불하는 업장.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기에 이렇게 정말 실행 가능한 것을 다시 뚫고 감으로써 믿음을 얻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설계를 해준 거고요. 이 부분도 되게 괜찮게 잘 해준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발행됐냐? 최근에 발행됐죠. 출처와 수집 방법이 명확하냐? 플레이스토어 명확하죠. 블로글이랑 표본 샘플 개수를 숫자로 설계하셨습니까? 저희 숫자 몇 개였죠? 5700개 플러스 플레이스토어 78개 플레이스토어 5만 다운로드 잘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저희는 완성이 되었어요. 제출용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처와 리본스 잘 작성되어 있죠. 그럼 이제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다시 밑으로 가서 내용을 넣으시고 이것도 아까 위에 적었던 거 그대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서비스를 한 줄로 정의 못하시면은 아예 한 문장을 정의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잘 한 줄로 여기서 만들어줘가지고 적어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동안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샵샵 구분선 페이지 자세히 보기 구분선 그다음 여기서 얘인데요. 앞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앞정 검색하면 나오고요. 핀이라 검색해도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은 저희가 난잡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패 콜아웃을 제일 아래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톡을 이 표시 스페이스바 그리고 샵샵 스페이스바 1주차 해놓고 문제 정의서 저기 가설 리스트 1주차 과제였죠? 추가하고 그 다음 밑에 똑같이 이 표시하고 스페이스바 샵샵 스페이스바 2주차 한 후에 리서치 사용자 여정 지도 다음 개념 공부를 제일 아래 이렇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밑에 제일 줄 큰 데 놓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넣을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여백을 만들어 주시고 완성된 것 같으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발생하는 단계는 굵게 강조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복사 붙잡기 하는데 가장 큰 페인 포인트 코스 실행 준비 예약 일정 확인
진짜 이대로도 될까? 라는 사용자 감정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거는 불안보다는 이런 문제를 겪을 경우에 정말 저희 서비스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최대한 아예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량 데이터 예시가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예약 실패로 인한 실패율이 35% 되면 이미 유저 다 떠나요. 저는 10% 이하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휴무의 케이스도 다양하죠. 갑작스럽게 사건이 생겨서 휴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게가 실제로 준 정보와 다르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 이하로 잡았고요.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후 취향 입력을 하는데 번거롭다. 이건 저희가 주의를 해야겠죠. 주의를 해서 설계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번거로우니까 코스 찾는데 취향 테스트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를 하자. 입력 완료율 68%가 아니죠. 초반에는 관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신기하다고 많이 끝까지 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90% 터무니없이 잡아야지 여기 이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천 코스 클린율 이것도 90%가 넘어야죠. 어이구. 요즘 노션이 자꾸 고장 나가지고 어이구.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작성해가지고 잘 해주고 있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위로 오는 거예요. 일선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양식에 맞춰 적어줘. 이렇게 잘 적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샵 2개 제출용가 뭐였죠? too long to read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위로 와서 사용자 여정지도 단계마다 사용자 행동 문장을 겪었습니까? 물어봐 주고요. 다시 작성해줘. 여러분들 그리고 AI가 답장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답장이 끝났을 때 다시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새로운 채팅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침으로 이런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로운 채팅으로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하셔도 똑같은 지침에 따라서 내용을 답해주고 다른 이런 대화했던 내용을 거의 기억을 할 거예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느려졌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새로운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적어줬죠? 그리고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바뀌었나? 자, 취향 입력. 예산 5만원과 시간 3시간의 입력. 좀 더 자세히 적고 있죠? 제가 물어봤던 게 구체적으로 적었습니까? 인데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대답한 걸
잘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잘 적혔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가져가 주고요. 끌어서 지우면 내용이 사라지고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어이구 큰일 났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다음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각 단계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고요. 이게 제가 표현을 보다 보면 이렇게 되게 뭔가 오글거리는 말, 뭔가 줄이는 말을 적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명확하고 빠르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원래 서술하진 않는데 길게 서술하고 싶어도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제가 줄줄이 길게 적으면 AI가 잘 생략을 해주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적었는데 다 PM복이라는 PM의 교과서격인 책이 있어요. 그거에 기반해서 적은 거고 이런 선택 기준도 각각마다 생각을 해서 적은 거라 네, 정말 이론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려해서 적었습니다. 나오는 동안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책을 이야기 드리면 어, 프로젝트 관리자를 위한 PM복이었나? 어, 어, 이거였을 거예요. 매우 옛날에 나온 책인데 괜찮습니다. 읽을만 해요. 대신 중고로 구매하세요. 중고로 구매하신 거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정량지표 넣어서 잘 만들어줬죠. 그리고 같은 단계에서 이제 다음 걸 물어봐야겠죠. 이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정성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 정량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해석의 방향성을 팀원분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는 거기 때문에 되게 방향을 맞추기에 좋고 싱크를 맞추기에 좋아요. 아,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는 말도 초반에 들어야지 나중 가서 들으면은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많이 부담감을 느끼실 거예요. 리스크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할지, 그 기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일부러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어서 바로 넣어버릴게요.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다 넣고 끝까지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읽으면서 체크하셔도 돼요. 일부러 이렇게 나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넣으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세하게 적은 거 버전 하나, 그리고 제출용 TLDR용으로 적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답변할 때 마지막에 쓰는 말 있잖아요. 추가, 정리.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정리로 하면은 정리해줘. 추가면 어이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잘 알아듣더라고요. 좀 사소해 보이지만 그래도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문서, 세부 문서 하나와 TLDR용 문서 하나를 만들어줘. 문서를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문서의 목적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거 이거 좋아요. 그런데 사용자 여정이 많지 않죠. 핵심 기능 하나씩만 만드는 격인데 가장 필요한 기능들만. MVP 기능은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아쉽고 뭔가 더 추가하고 싶으셔도 이렇게 중요한 플로우를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많이 만든다고 잘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은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많이 만드시다가 이런 당연하게도 잘 만들어야 되는 코스 실행 준비와 취향 입력 같은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되시면은 이게 더 큰일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초반에 먼저 가져가시고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추가 확장을 고려하실 때 그때 더 다른 사용자 여정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TLDR 요약본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제 제출물 템플릿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템플릿대로 할게요. 여러분은 안 지키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셔도 돼요. 피드백 하시는 분들은 교내 파트장 분들이시기 때문에 파트장 분들이 요청하시는 대로 따라가도 되시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뭐요? 이렇게 적고 나서 이거 내용은 아까랑 비슷하고 그것도 중요해 보이니까 이거 하나 쓱 적어보고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자, 데이트 코스 제작에 개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적어두었대요. 그리고 우선순위 도출에 활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놓은 우선순위 1위 핵심 기능. AI가 보는 핵심 기능은 코스 실행 준비래요. 그 다음에 데이트 실행이 가능한지. 세 번째는 취향 입력. 이러면 이제 데이트 관련된 핵심 기능 관련 정보들이죠. 추천은 사실 부가 기능이에요. 피드백도 부가 기능이죠.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세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48분이나 지나서 제 강의를 최소한 1시간 안에 다 찍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사이트입니다. 각 문서를 작성하면서 나온 인사이트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정보 오류가 핵심 원인이다. 맞죠? 제가 아까도 코멘트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신뢰강 보강. 맞습니다. 데이트팝이 현재 그렇게 많은 신뢰가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내부 테스트, 앱스토어 리뷰, 샘플. 이거는 배포 후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건데 개발자분들이 처음 이거를 접하시게 되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안 하니까 지워버리고요. 나중에 다시 설계도 늦지 않습니다. 배포하고 나서 설계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다 되었고 구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게 있죠.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가상의 고객을 만드는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그렇게 좀 더 성향을 잘 나타낼수록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이 시작해보기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AI 쓰지 않고 혼자 한번 시간을 내서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근데 생산성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AI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좀 많이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라.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적어줬죠. 페르소나 한 명은 좀 적으니까 일단 이거끼리 다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다 넣어서 학습을 시킨 후에 맞은 결과물에 대해서 이거에 맞춰서 두 명을 더 만들어 달라 라는 식으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라고 말했으니까 정리해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업데이트 해줘.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고, 얘는 좀 잘되네요. 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유사 데이터를 조사해줘. 근데 이렇게 검색해보라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것들만 검색해오기 때문에 좀 편향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가져온 것들도 아까 가졌던 것들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격이라. 음, 여기까지 하면은 정량 지표도 나오겠네요. 페인 포인트를 뒷받침해줘. 이런 거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전보다 설득력이 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성분 기준이 정의되어 있나요? 이렇게 약간 엉뚱맞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다고 할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페르소나 작성 과정에서 편향 가능성을 언급했나요? 최종 버전을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가져가서 최종 버전
템플릿인데 페르소 그도 첨부해줘. 자, 그럼 여기서 잘 만들었죠? 네, 여기서 페르소나 꼭 컨트롤 A 한 번 더 눌러서 다 삭제해주고, 어이 뭐야? 컨트롤 A 두 번에 다 삭제해주고, 그 다음 템플릿 점 6개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 와서 누르고 컨트롤 V. 자, 이제 페인 포인트에 할 말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생기시진 않은 페르소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한 명만 페르소나를 잘 만들어도 여러 명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고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왜요? 페르소나 카드 한 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6에서 12개월 잘했죠? 되게 잘했죠? 신뢰성 높였죠? 그 다음 편향되지 않도록 편향될 경우 그 말을 해라 라고 적었죠? 간결하게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이거는 인사이트 리포트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사이트 리포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넣어볼까요? 여기를 추가하지 않아도 잘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이트 리포트가 작성이 되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씩 찾아봐야겠죠. 이걸 하고서 물어봐요. 이건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잘했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적화된 동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약 같은 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운영정보 오류를 최소화한다. 네,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아무래도 이쪽이 정답이다라고 AI가 생각을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싱크가 맞 판단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네요. 공통 문제 노출했죠? 그리고 실행 가능한 액션 아이템을 제안하셨나요?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들어줘.
그래서 매트리스까지 만들어줬고 액션 아이템까지 했다고 하고 윅 1 문제와 일관성 있게 이어지나요? 여기서 이 질문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일관성 이어지는 부분만 가져오고 이렇게 역질문을 한번 해줘야 돼요. 반대성 질문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일관성 있게 이어지나요? 라고 했는데 일관성 있는 내용만 찾아오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지지 않는 내용도 찾아올 수 있게끔 한번은 물어봐줘야 돼요. 그래서 운영정보 오류 예약 실패. 저희 없었던 이야기인데 추가된 거죠? 문제사항에 문제 정의를 할 때 있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추가됐었고 그 여기서도 이거는 연결되죠. 사실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버렸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데 어떻게 연결하면 연결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인사이트 이어지도록 매끄럽게 이어진 서술 다시 써줘. 그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시면서 너무 의존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맞습니다. 의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면서 많은 기획 산출물을 만드시고 높은 퀄리티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정답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면은 역체감이 오히려 심해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론에 관심이 생기고 책을 좀 읽어보고 싶고 오래된 시니어분들 10년, 20년 경력 쌓으신 분들의 경험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현 상황에 대해서 AX, AI를 기업 환경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고민이 생기시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 처음부터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재미없어서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 높게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것 같은 단계가 한 기수 해보고 다음 기수에 그러실 것 같아서 그때 맞춰서 심화 워크북을 한 편씩 제작해서 드리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제작을 했었어요. 그런 의도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했었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작성하는 TR, TR 하나와 자세하게 서술된 문서 하나 작성해줘. 그 만들어주는 사이에 이렇게 한번 인사이트 리포트 하고서 하나 더 2주차 기획 산출물 통합본 이거 제 컵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어가져요. 자, 멈췄네요. 멈추면 이렇게 북마크 가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링크 눌러서 엔터 누르는 것보다요. 이거 북마크 해두시고 북마크 클릭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다시 가면 네, 잘 완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 가져와서 지우고 내용 비워주고 비워주고 해서 인사이트 자세한 버전이죠. 이건 간단한 버전이죠. 그래서 to do read 버전까지 저희가 다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4개 다 만들었죠. 그 이제 한 페이지의 요약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요약본과 이 페이지들을 게시해서 혹은 공유를 눌러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점 3개를 눌러서 새 탭에서 열기 하시면 하나 나왔죠? 통합본이기 때문에 4개의 축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12개, 1, 그리고 여기도 1, 얘를 왼쪽 위에 이렇게 둬주고요. 되게 길죠? 왜냐면 전체 너비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 페르소나 넣었으니까 사용자 예정지도 넣어볼까요? 여기서 집게 일기용, 제출용 해서 붙여넣기 하면 잘 안 어울리니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 끄트머리가 이게 최대한 없어야 돼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휴,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사용자 예정지도 했고 경쟁사 시장 리서치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됐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리포트 가액한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붙이면 이렇게 보기 쉽게 간략화된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베르소나 하고 붙여놓고 이런 경우에는 잘 확인하시라고 텍스트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배경 색깔을 입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하나 넣어주고 밑에도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하나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게 인사이트 리포트 얘가 경쟁사 시장 리서치 얘가 유저 플로우 잘 됐죠? 사용자 예정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이제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계시는 권한이 없을 거예요. 제가 몰랐었는데. 그래서 공유, 그리고 링크 복사 하셔서 이거를 파트장 분들께 전달을 해주시거나 혹은 과제 채우는 란 본문에 체크하시고 여기 북마크 추가하시고 엔터 하시면 이제 과제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공유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다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차 고생 많으셨고요. 잘 따라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차에 뵙겠습니다.